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를 모시고 삶의 철학과 정책 비전 등을 들어보는 TV 로드쇼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김정숙 식약청장을 모시고 우리나라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정책 비전과 또 앞으로 개선할 점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통상 말하는 식약청 하면은 식품의약품안정청을 줄인 말인데요. 그 식약청 하면은 따라서 식품과 또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이런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보니까 관심도 상당히 높은데요. 오늘은 그 식약청에 대해서 자세히 청장님을 모시고 요모조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작년에 9월에 취임하신 이후에 지금 7개월째로 접어들었는데 여성 청장으로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으셨고 또 국감도 치르시고 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제가 식약청장으로 부임할 때는 네. 저희 식약청이 내외적으로 상당히 혼란했던 시기입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혼란한 시기에 와서 제가 더욱 들어와서 느낀 거는 저희 식약청 역할이 네. 국민들의 건강 보호 또 국민들을 위해서 가장 밀접한 기관 중에 하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그동안에 와서 보니까 제가 하겠다고 생각했고,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고 왔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개혁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제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식약청은 국민 안심 책임 부서다. 네. 그러니까 국민이 안심시킬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첫 번째 제시한 것이 좀 더 능동적으로, 네. 매사에 능동적으로. 또한 시대도 변하고 국민들의 기대치도 변하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완결하게 할 수 있는 끊임없는 개혁, 또 변화, 이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가자. 그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심부처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제가 하고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조직 개혁이 있었고요. 네. 또 그동안에 왔던 관행적으로 돼 있던 인사에 대해서 개혁을 좀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식품과 의약품에 대해서 안전체계에 대해서 조금 점검을 해봤습니다. 네. 했더니 부족한 구석도 있고요. 또 강화해야 될 부분들도 상당히 많고 어떤 면에 있어서 좀 사각지대처럼 네. 놓여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거를 조금씩 손을 대다 보니까 네. 7개월이 된 것 같습니다. 금방 7개월이 지났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는 네. 못할 거다. 네. 그래서 피부로 느끼려면 지금까지 해온 이 개혁들의 열매를 맺어야 국민들이 좀 피부로 느낄 거다. 그래서 한 일보다는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이제 현안으로 좀 들어가 보겠는데요. 예. 아무래도 지난해 저희 국민들 의식 속에는 불량만두 파동, 이게 아주 강하게 인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지금 갖춰지고 있는 건지, 대책들은 있는지, 그걸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만두 사건은 식품의 안전성보다는 어떤 면에 있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건전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굉장히 배고픈 시절을 살아왔고요. 네.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은 배고픈 시절에 살았기 때문에 우선 배부르는 거가 네. 주였는데 이제는 그런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됐다.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식품 제조하시는 분들이 건전성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네. 그래서 그 하나의 예로 발단된 것이 만두소 사건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만두소 사건이 재발되지 않는다면 우선 부정불량 식품들이 유통되지 않아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중에 제가 제일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다소비 식품들. 네. 국민들이 매일 식탁에서 만나는 네. 것들. 예를 들면 고춧가루라든가 참기름, 두부, 이런 것들에 네. 대해서 식약청이 과학적으로 또
혁신적으로 네. 그 기준을 설정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작년 가을에 1차 저희들이 고춧가루 같은 경우는 네. 그 그러니까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네. 그 결과 그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네. 햇삽이라는 그 국제적인 위생관리 수준에 맞는 네. 제도를 제시를 했을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네. 16개 고추 산지의 시장과 군수님들이 원래 연합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부터 네. 우리나라는 고춧가루는 위생 고춧가루를 만들겠다 네. 슬로건을 내걸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작은 변화가 이제 점차적으로 정착하게 되면 우리나라 식품이 안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염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초등학교 주위에 있는 어린이용 기호식품들 네. 상당히 불량한 거 많습니다. 저도 많이 먹었습니다. 예. 또한 요즘은 외국에서 무분별하게 색소 많이 들은 거 이런 거 사다가 팝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이런 것도 소위 말하는 떴다방이라 그래서 네.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부동산에만 떴다방인 게 아니라 이제 식품에도 떴다방들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기능식품이라 그래서 과대 광고를 하면서 네. 한번 소위 말하는 이동 판매망인데요. 한번 팔고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특히 노인들이나 부녀자들이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민생 침해 사범 네. 수준에서 강력하게 근절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 청에 지금 항상 대기하고 있는 기동 단속반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정보만 있으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들어갈 준비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현황 유지만 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식생활을 안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식품의 위생적인 제조가 필요하고 그래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 생산 체계가 첫째 필요할 거고요. 또 우리 식탁의 60%가 수입식품입니다. 그래서 그 수입식품을 어떻게 안전성을 점검하느냐 그게 또 하나의 과제가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지금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정착되어야 되겠고 또한 이런 걸 이제 다 하다가 보면 좀 이제 제가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소위 말해서 위의 정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를 국민들에게 과학적인 근거로 또 실증적인 근거로 제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게 앞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너무 많죠? 네.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그 제조자들이 자율적으로 양심을 가지고 이제 만드는 게 중요하지만 또 국민들이 많이 먹는 음식, 주로 접하는 음식에 대해서는 정말 기동 단속반을 가동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또 위의 검증을 또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해서 그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그렇게 종종 많이 뜨지 않습니까? 사이트 내에서 뭐 어떤 거를 뭐 개봉하니까 거기는 뭐 벌레가 나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사실들인데 그런 사례들이 그래 많지는 않죠. 어느 정도 그게 확인은 될 텐데. 예, 가끔은 있죠.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제조업자의 생산 제조의 건전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조 과정에서 이거를 이제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데 철저한 건전성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들이 계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께서는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각 제조회사에다가 소비자 상담실이 있거든요. 거기다 연락을 하시면 반품이나 모든 책임을 집니다. 또한 이것들이 이제 좀 더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법적인 조치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꼭 신고를 하십시오. 또 불량식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1399입니다. 1399를 국번 없이 누르면 저희 식약청에 24시간 연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해결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량식품이나 문제가 있는 제품을 발견하면 이제 1399. 예. 기억할 만한 번호 1399로 신고를 하면 이제 조치를 취해 주시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식품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이라고 하나요? 그 HACCP 제가 좀 그 용어가 좀 어려운데. 햇삽이라고 부릅니다. 햇섭이요. 그 기술지원센터를 뭐 운영할 계획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걸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떻게 되나요? 그 햇삽이 그 국제적인 위해 관리 기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위생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을 맞춰야지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는 기준이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이런 식품에 그러니까 대해서 국제적으로 마련한 그 위생관리 기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기준에 맞추기에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생활 여건이 따라주지를 못해서 현재까지 못하다가 작년에 만두소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식품 제조회사는 원칙적으로 그 국민 다 소비 품목에 대해서 30개 품목입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우리 매일 먹는 뭐 아이스크림, 두부, 뭐 어묵 할 것 없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 품목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햇삽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천명을 했고 그 1차적인 단계로 저희들이 기술지원센터를 열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열 예정인데 거기서 무엇을 할 거냐면 햇삽을 하려면 첫째 정보도 없죠. 제조회사에서. 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도 모를 거 아닙니까? 기술력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다양한 교육, 홍보, 정보, 기술적인 지원, 상담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전문가들이 나와서 교육도 시키고 또 지도도 하고 또 우리가 모자라는 것은 전문적인 그 교수님들 초빙해서 또 대신 또 할 수도 있고 이런 전반적인 것을 햇삽 이 기술지원센터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게 그 식품 안전에 대한 관리를 8개 부처에서 하다 보니까 통합이 안 된다 이런 게 국감에서도 나오고 계속 얘기가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뭐 이거를 받아들여서 좀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8개 부처가 전부 다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은 농림부, 또 축산물도 도축장 그 식육점까지는 농림부, 그 이후는 또 식약청, 뭐 우유도 그렇고 수산물도 분산돼 있고 물도 그렇고 하여튼 다 분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식품 일원화를 하기 위해서 관리 일원화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을 거쳐서 그러니까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식품안전기본법이라는 정부 통일안이 국회에 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국민들이 아시겠지만 97년부터 이 일원화해야 된다는 이론들이 있었고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처 이기주의라고 얘기를 하시면 좀 할 말이 없고요. 각 부처에서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것을 서로 조율을 해야 되고 한쪽으로 몰아줘야 되는데 그걸 안 되다가 보니까 이제 성공을 못했고요. 그 2002년부터 정부 혁신 지방분권위원회하고 또 지금 총리실 산하에 그 국민건강 TF팀이라고 있습니다. 그 팀이 합쳐가지고 지금 이걸 합치자. 어쨌든 합치자.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정부 안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그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제 관리하는 걸로 돼 있고, 현재 그건 이제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다 타협해서 종합안으로 만든 거고요. 또 국회의원들께서 각 당에서 한 개씩, 예를 들면 열린우리당의 김선미 의원, 또 한나라당의 고병하 의원, 또 민노당의 또 강기갑 의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들도 의원 입법안을 또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이 4개가 있어서 아마 4월달 국회에서는 아마 이거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식약청장 입장을 떠나서 국민을 위한다면 이게 한쪽으로 일원화를 돼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또 조금 정확하게 또 국민을 위한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정보를 갖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선전을 조금 하자면 저희들이 안전청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앞서 불량만두 이제 문제를 계속 말씀해 주시고 이제 대책까지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약품에 있어서는 이제 PPA가 함유된 이제 감기약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제가 알기로는 그 PPA 성분이 그 뇌졸중 유발하는 걸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약품의 그 PPA 사건은요, 사후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약품 사후 관리 문제인데,
솔직히 있는 대로 적나라하게 우리의 실태를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가 그 신약 개발한 나라로 네. 세계 7위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약은 거의 신약 개발이 미국이나 유럽, 일부 일본, 나머지 나라들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신약 개발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정보가 네. 개발자에게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한 나라는 시판되고 난 후에도 시판 도중에 계속 그 부작용 모니터링이나 이런 자료를 축적하게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런 축적한 자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개발한 나라에서 그 정보들을 독점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내놓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는 정보는 어쩔 수 없이 국제적인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의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상태가 있고요. 또한 그 우리도 그 모니터링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 관리 일환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의약품 안전성 정보에 대해서는 조금 한 발 늦는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고요. 저희들은 그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 수집으로는. 그리고 각국의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소위 말해서 갇힌 그 의약품 정보원이라는 어떤 그런 단체를 만들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에다 담아서 저희들이 그 의약품에 대한 그 용도 또 특성 또 효과 문제 또 부작용 문제 모든 걸 다 담는 정보를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알릴 수 있는 그런 정보원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서 이거를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보원이 이제 성공을 하려면 모든 게 이제 종합적으로 유기 체제를 이루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인프라도 조금 따라와야 된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방금 전에 그 신약 개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업계에서는 신약 개발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워가지고 이게 국가 그 경쟁력까지 이제 제고시키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좀 허가 절차 좀 단순하게 좀 간편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복잡하고 까다롭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같이 후진국이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OECD 국가에서도 상당히 중간 이상을 가고 있고 세계 10대 경제 강국입니다. 옛날 생각하시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죠. 그래서 조금 더 세련되게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신약 개발의 절차는 국제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 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옛날에 우리가 그 후진국이나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일 때 그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아니다. 우리는 세계 수준에 맞춰서 그 세계 수준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서 국제 경쟁을 해서 우리가 거기서 수익을 얻어서 우리나라가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사고를 갖고 있고 어떤 그런 견해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우수 심사 기준을 맞춰서 세계적인 수준에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좀 그 업체에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신약 허가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또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 민원 후견인 제도 같은 게 있어서 신약을 허가를 받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와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권유를 하죠. 민원 후견인 제도를 채택을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민원 후견인 제도에 따라서 인허가 절차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뭐를 준비해야 되고 이런 걸 전부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신약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시면 될 텐데 오히려 그런 것이 잘 안 돼 있는 회사들이 좀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어떨지 모르겠네요. 불평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제도가 있으니까 제도를 활용하시면 언제든지 목표를 이루실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공계의 국민적 영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서도 식약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전자 치료제과 신설을 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예.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계신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들이 7월에 유전자 치료제과를 하나 만들려고 그러고요. 이미 직원들을 뽑으려고 공고가 나간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줄기세포라든가 이런 바이오 제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IT 다음으로 네. 우리나라가 먹고 살아야 될 분야입니다. 그래서 황우석 교수님이 이제 대표주사로 이제 지금 자꾸 언론에 뜨고 또 저희들도 그분의 실력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저희들이 제품화를 성공해야만 세계 시장에 first comes first 서비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먼저 가는 사람이 선점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 빨리 가도록 저희들이 민원 후견인 제도를 도입을 해서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우석 교수님뿐만이 아니라 그 유전자 치료제라든가 세포 치료제 뭐든지 민원 후견인 제도를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적극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국내 산업 중에 바이오 산업이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직도 영세예요. 그래서 예, 그 바이오 산업에 대한 어떤 지원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바이오 산업 어떻게 지금 지원하고 또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지금 국내 바이오 산업계가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정부에서 BT 관련된 이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초 연구에 투자를 많이 했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제품화를 하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BT 산업이 활성화가 되려면 기초 산업 투자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물질과 양적인 거를 하기 위해서 제조회사가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예산도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 가야 될 게 저희들이 허가입니다. 인허가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 청에서는 인허가를 확실하기 위해서 지금 양질의 규제를 하겠다. 또 빠른 그 수준의 신속한 규제를 하겠다. 또한 민원 후견인 제도를 통해서 이런 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지금 그래서 준비된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국제시장에 갈 수 있게끔 제도화가 되려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청에서 하고 있는 민원 후견인 제도나 그 신속 허가 제도를 통한다 할지라도 워낙 BT 산업계가 또 벤처 기업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 허가하고 또 제조업 허가를 또 분리할 수 있는 또 지원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 청장 이제 취임하신 지 7개월이 지났는데 앞으로 청장 재임하시면서 꼭 이것만은 이루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거를 들 수 있습니까? 욕심이 좀 많을지 모르겠는데요. 첫째, 그 조직개혁, 그 다음에 인사개혁, 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 규제의 패러다임의 변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국민들한테 꼭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해 관리에 대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기준을 마련해 놓고 청장을 가면 훗날 제가 그래도 다 흡족치는 않지만 좀 하고 왔다.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직 개혁이라는 것은 조직 혁신은 조직 그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개념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능동적이고 좀 혁신적인 마인드로 모든 걸 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조금 힘들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인사개혁은 제가 자율경쟁으로 나서 능력껏 가는 쪽으로 했고 사실은 저 행자부가 조금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죠. 지금. 그 다음에 제가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얘기하는 것은 기업들이 이 규제기관을 보기에는 굉장히 그 사업체의 어떤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닙니다. 그 양질의 규제, 또 아까 얘기했던 빠른 규제, 준비된 규제를 통해서 양질의 규제를 해서 세계 수준에 맞는 그게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규제의 수준이거든요. 그걸 넘으면 국제시장에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세계시장에 나갈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이런 패러다임을 바꿔야만 진짜 우리가 살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또한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 이제 식품 쪽이 많은 위해 물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총합적으로 아까 만두소 사건에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위기 관리에 대한 대처도 좀 부족했고, 위해 정보에 대한 정보도 조금 부족했고, 이런 거는 조금씩 누적하다 보니까 식약청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쌓였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과학적이고 정확하고 또 세계적인 그 수준에 맞는 쪽으로 좀 저희 틀을 잡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식생활 건강에 대한 안전에 책임을 지고 있는 식약청 정책 비전에 대해서 김정숙 청장을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모쪼록 식약청이 안전 관리를 잘 해서 여러 가지 무슨 파동이니 소동이니 이런 문제는 이제 없어지고 신약 개발 또 신제품 출시 이런 기쁜 소식들만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TV 로드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